제목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뭐 같아? 오늘 배운 뭐가 운동량이 뭐 된다? 보존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 가정이 뭐냐면, 이제 2개든 3개가 됐든 이 물체들이 상호작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뭐 누가 누구랑 부딪히든 뭘 하든 서로 힘을 한 거야. 작용, 반작용 힘을 준 거야. 그랬을 때, 그럼 서로 힘을 주고받고를 하기 전과 후에 운동량은 보존됩니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돌을 많이 하지만 충돌도 되고요. 우리 융합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분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예를 들어 충돌은 이렇게 가다가 꽝 뭐 이런 게 충돌이라면 융합은 가다가 꽝 융합이야. 근데 분리는 이렇게 있다가 이게 분리야. 그러니까 왜 얼음판 같은 데서 둘이 이렇게 서갖고 너는 가만히 서 있고 내가 너를 밀어. 그럼 난 서 있냐? 나도 밀리잖아. 그런 게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이야. 분명히 A가 B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B만 가야지. 근데 이 밀는 때 니도 나를 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작용, 반작용을 해서 힘을 받는 거야. 그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가 생겨. 너도 생기고 나도 생기고. 근데 대신 우리 둘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됩니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질량이 M1인 물체가 V1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질량이 M2인 물체가 V2로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뒤에 놈이 빨랐나 봐요. 그래도 어느 순간 꽝 했어요. M1, M2. 그림이 이상해졌지만, 자, 1번이 2번을 때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이 2에게 힘을 가했고요. 자, 1이 2에게 힘을 가했고, 그러면 1번이 2번에 작용했으면 뭐도 해야 돼? 반작용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힘을 받겠죠. 누가? 1번이. 그래서 이번엔 2번이 1번을 때렸어요.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 두 힘의 크기는? 네, 같아야죠.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크기가 같아요. 자, 당연히 그러면 힘의 크기도 같겠지만 그 힘을 받는 시간이 1번 힘을 받는 시간과 2번의 힘을 받는 시간이 다를까? 같겠지. 둘이 부딪혔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도 같아요. 1번이 힘을 받는 시간이나 2번이 힘을 받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럼 힘의 크기가 같고 시간이 같다는 말은 뭐도 같다. 충격량. 충격량도 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1번이 받은 충격량과 2번이 받은 충격량은 분명히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보시면 1번은 힘을 이렇게 받잖아요. 본인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반대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2번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잖아요. 얘는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붙으시면 돼요. 충격량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런 의미지.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비유를 합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며. 그럼 얘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나서 얘는 V1 다시가 되고 얘는 V2 다시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속도가. 그러면 자 1번은 마이너스 살리고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 그랬잖아요. 1번의 변화량 쓴 거예요. 1번의 변화량. 1번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는 2번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그래 놓고 V1, V2 절로 넘기고요. 다시를 1로 넘기세요. 그러면 뭐가 사냐면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가 나와요.
M1V1은 충돌 전 A의 운동량이죠? 얘는 충돌 전 2번의 운동량이죠? 얘는 충돌 후 1번의 운동량이죠? 얘는 충돌 후 2번의 운동량이죠? 즉,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돌이든 융합이든 분리가 되든 뭐가 됐든 뭐 이런 거예요. 자, 얘가 M1이 V1으로 달리다가 M2랑 부딪혔어. 근데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갔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뭐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부딪히기 전 운동량의 합은 부딪힌 후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분리가 됐다. 그럼 이렇게 우리 대문자 M이었어. 정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폭발을 했어. 팍! 그래서 한 놈은 이쪽으로 가고요. 한 놈은 이쪽으로 갑니다. 얘가 M1이고요. V1이고요. M2고요. V2예요.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정지였으니까 0이잖아.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즉 방향이 반대인 크기는 같은 운동을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별건 아니고요. 운동을 어떤 상태의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량, 총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책으로 돌아와 보시면 우리 저 43페이지에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거 서로 마주 서서 미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요. 수레 갖고 하는 실험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이거는 자꾸 예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러고 끝나는데 전 교과에서는 이제 이게 결국은 충돌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충돌의 종류가 나와요. 이건 참고사항. 충돌의 종류가 완전 아니다. 그냥 탄성 충돌. 2번은 완전 비탄성 충돌. 3번은 그냥 비탄성 충돌. 근데 실은 이 탄성 완전 비탄성 이 얘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에너지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언제 나오지? 중학교 때 나오지. 운동 에너지, 그지? 그래서 원래 무슨 충돌을 해도 운동량은 보존돼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얘는 보존이 되는데 얘는 보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되게 많이 비교해서 물어봤거든요.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으나 그래도 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요 다음 단원에 나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단원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충돌을 할 때 운동량은 보존이 되잖아.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을 이용을 하셔서 뭐 충돌 후의 속도를 알아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충돌 종류 그냥 알아만 두세요. 예시를 들어보면 그냥 운동량, 그냥 충격량 이런 걸 물어볼 때는 대부분 그렇게 벽을 좋아한다? 자, 벽에 부딪혀. 근데 공이 가다가 꽝 하고 이제 되돌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뭐 질량이 1kg짜리였고 10m/s로 달리다가 20으로 나왔어. 그리고 벽이랑 충돌한 시간이 0.1초래. 너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 벽이 물체에게 가한 힘, 그래서 평균 힘이라는 표현을 써요. 평균 힘.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보면서 아,
힘과 시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간. 시간이 나와버렸으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차후에 배우게 될 에너지보다는 충격량, 운동량 이걸 이용하는 게 더 쉬운 거지. 그래서 여기 힘을 받은 거잖아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운동량이 변했대요. 우리가 배우기로 변화량이랑 충격량 같다며. 그럼 식에다 넣는 거예요. 힘 곱하기 시간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야. 힘은 몰라. 그거 구하래. 시간은 알아. 0.1초. 질량 1km. 나중 속도 얼마? 20.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부호. 부호를 붙여야 돼. 처음 방향과 반대가 됐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라고 쓰는 거야. 빼기. 질량 처음 속도 플러스 10.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F는 그렇지. 무슨 말이냐? 운동 방향과 반대로 평균 300N의 힘을 받았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이런 건 이제 정말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석이랑 달걀.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충돌 얘기가 나왔으면 충돌 전 얘 1km짜리야. 얘가 2로 달리고 있었어. 앞에 2km짜리인데 1로 달리고 있었어. 결국 부딪히겠죠. 충돌 후 2, 4.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네. 속도가 줄어야 되거든. 반대로 힘을 받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그럼 그냥 충돌 전 운동량의 합. 플러스 2 플러스 2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합치면 플러스 4였잖아요. 그럼 얘도 플러스 4 나와야 돼. 합쳐서. 그런데 얘가 얼마니까?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 3 나오잖아요. V 얼마? 1.5. 오른쪽으로 1.5.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잠깐만 돌아와 볼까요? 44페이지 우리 1, 2, 3번밖에 안 했잖아요. 4, 5, 6번 한번 해볼게요. 4, 5, 6. 네. 방향은 오른쪽에 있어요.